직접 해보기. 이렇게 세 가지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시는데 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못하신 분도 계실 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숙제했던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했던 걸 보여드리는 것보다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손글씨 숫자를 인식하게 하기예요. 하기 전에 먼저 요거 2.1 요거를 클릭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었던 거였죠. 신경망과 첫 만남. 이게 2장에 있었던 거였고요. 거기에서 잠깐 리뷰를 해보면 이 앱리스트 데이터셋에서 로드 데이터를 해서 이렇게 트레인 이미지와 트레인의 라벨, 그리고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의 라벨을 다 갖고 오게끔 해서 이거 가지고 훈련시키고 이거 가지고 검증하는, 결과를 예측이 얼마 잘 됐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트레인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 이거 먼저 트레인 쪽에 이미지와 레이블이라고 했던 부분이 어떻게 생겼나, 이거를 먼저 봅니다. 이거는 뭐 법이 아니고 그 앱리스트라고 했던 그 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델들을 받아다가 쓸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 인풋을 넣어서 그 네트워크에 돌리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6만 개의 데이터가 28x28에 있는 그 그림, 그 픽셀로 되어 있는 6만 개의 데이터가 있고, 레이블, 그거에 각각의 이 숫자가, 이 28x28이 어떤 숫자를 나타내느냐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6만 개가 있는 거죠. 그 6만 개 요 트레인 레이블을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6만 개가 이렇게 돼 있다. 5, 두 번째 건 0, 세 번째 건 4, 뭐 이런 식으로. 0, 맞죠. 그렇게 해서 6만 개, 마지막 거는 8로 끝난다는 거고, 여기 uint 8로 돼 있네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 똑같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만개죠. 이렇게 생겼다. 테스트 데이터에서는 테스트 데이터는 이거 라벨이니까 뭐 요거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샘플 맵플러리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실제로 5번째, 여기 보면 5번째 샘플이라고 그랬잖아요. 5번째 샘플, 그래서 4예요. 4를 찍어보니까 9로 쓰여 있네요. 얘를 9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죠. 작업 순서는 그래서 트레인 이미지와 트레인 레이블에 네트워크를 주입합니다. 네트워크에 집어넣고 인풋으로 넣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측을 프레딕트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이벨루에이트, 확인할 겁니다. 테스트 레이블을 통해서. 신경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 보면 그 텐서플로우 케라스의 임포트 모델스 했는데, 지금 여기 모델스 뭐 다른 책에서는 여기선 네트워크라고 했지만 어떤 책은 모델이라고 그렇게 쓰는 데도 많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모델, 그 케라스에서 앱리스트를 분석하는 CNN 모델, 그거를 지금은 우리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오브젝트로 받아서 이제 거기에 이런 모델을 할 거고, 거기에는 은닉층을 이렇게 512 유닛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요거를 집어넣고 해서 컴파일을 시키고, 그거를 이제 모델이 인풋은 이렇게 될 거고 형태는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RMS 프롭이라는 옵티마이저와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손실 함수, 그리고 매트릭은 애큐러시로 해서 컴파일. 그래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라. 앞에 거는 그냥 뭐 변수 선언이라든가 그런 거 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실제로 그것을 잘 돌아가게끔 하는 수식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까지는 해서, 여기 수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컴파일까지 해서 요거로 네트워크를 딱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핏이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는 건데, 학습시키기 전에 트레인 이미지와
트레인 레이블스 요거를 인풋으로 넣는데 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인풋은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플롯 32 타입으로 먼저 정의가 돼 있어야 돼요. 여기 집어넣으려면. 그거는 엔리스트 그 CNN에서 이미 정했던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인풋을 최초에 봤을 때 그 여기 보면 u인티저 8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얘도 그래요.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뒤쪽에서 타입을 변환해 줬습니다. 변환해 준 게 이 부분이죠. as type 해서 트레인 이미지와 트레인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 얘들을 as type해서 플러스 32 형태로 바꿔줍니다. 255는 이게 픽셀인데 255까지 하니까 0과 1 사이로 만들기 위해서 255를 나눠줬어요. 숫자가 크면 그만큼 연산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최대한 줄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아까 테스트 트레인 이미지와 테스트 이미지의 형태를 봤었는데 아까는 6만에 28, 28이었어요. 근데 여기다 넣으려니까 어디 갔어요? 여기다 네트워크에 넣으려니까 지금 얘는 트레인 이미지스를 리쉐입한 것을 여기다 다시 넣은 거를 넣었어요. 그 얘기는 얘 자체는 아까 6만에 28, 28이었지만 실제 이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는 28, 28이 28 바이 28로 그러니까 한 줄로 쭉 되어 있는 한 줄로 쭉 이렇게 그 일렬로 되어 있는 숫자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했냐면 얘가 그렇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거는 아마 가이드에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짰을 거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제 거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도 똑같은 이런 짓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레이블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칼 데이터로 돼 있어요. 레이블이 카테고리칼 데이터면 지난주에 설명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원핫 인코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트레인 레이블 앞에서 값을 한번 봤어요. 값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건 7, 두 번째 건 2, 세 번째 건 1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카테고리컬 이렇게 to 카테고리컬로 하면 7이라고 하면 00000 일곱 번째 여덟 번째 1이 들어있고 그 다음 00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말이야. 그러니까 원핫 인코딩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트레인 라벨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의 6만 개의 28 곱하기 28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6만 개의 0부터 10개의 배열이 6만 개 10개의 배열 중에 숫자 나타내는 게 그 자리만 1로 되어 있는 그것이 6만 개 그거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에포크 5번 학습을 시킬 거고요. 5번 사이클을 돌릴 거고 배치 사이즈는 128개씩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오고 그걸 결과 이벨루에이스를 해보면 측정을 해보는 거죠. 평가를 해보는 거죠. 네트워크가 여기서 트레인하면서 피트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웨이트가 다 정해졌어요. 핏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걸 통해서 웨이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수식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 수식이 모델이에요. 그 모델이 딱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네트워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 데이터와 테스트 라벨을 집어넣어서 이벨루에이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97.8%의 정확도가 나왔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는 15분 동안 복습을 했고 숙제 들어가겠습니다. 자신의 숫자 그림을 읽어서 28 by 28 크기로 변환을 해서 자신의 숫자를 인식시키려면 먼저 써야 되죠. 써서 제가 이렇게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제가 써서 잘라 붙였어요. 이거는 그림판
그림판? 여기 있죠. 그림판. 아이고. 네, 이 그림판 열어서 여기다 쓴 건 아니고 종이에 쓴 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다음에 잘라서 여기다 붙였어요. 우리 윈도우즈에 윈도우즈 Shift S 누르면 잘라 붙이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붙였어요. 여기다 붙여서 여기다 그냥 쓰셔도 상관없겠네요. 종이에다 쓰지 않고 여기다 쓰셔도 상관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A, B 두 개씩 숫자를 두 개씩 넣어봤어요. 넣어서 만들었던 거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정 가운데다가 큼지막하게 안 썼어요. 이렇게 쓰고 좀 옆으로 쓰면서 왼쪽에 치우치게 쓰고 여기 이런 식으로 밑에다 쓰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얼마나 잘 인식하는지 보려고 이렇게 해서 돌려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이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28x28 크기로 변환한다고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파이썬 이미지 리사이즈라고 하는 것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파이썬 사진 사이즈 변경 방법 리사이즈 또 나오고 팁, 이미지 리사이즈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제가 어떤 걸 골랐냐면 잽이 미디엄을 골랐군요. 잽이 미디엄이면 여기 있네요. 첫 번째 거 안 고르고 세 번째 거 골랐네요. 아무튼 이거를 클릭하면 거의 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면 되죠. 그냥 쓰면 되는데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맞게끔 써야 되죠. 요거를 붙인 게 요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그걸 실제 코드로 넣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마크 다운으로 쓴 거고 여기가 실제 코드예요. 코드에 넣는데 일단 여기서는 필 패키지로부터 이미지라고 하는 모듈을 임포트 했는데 저는 일단 넘파이도 임포트하고 OS도 임포트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디렉토리를 정확하게 찾아가게 하려고 체인지 디렉토리 하고 이거 쓰려니까 OS 이 모듈이 필요했고 그래서 모듈 임포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저는 하나만 집어넣어서 하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지금 18개 항목이거든요. 1부터 9까지 2개씩. 그래서 18개인데 18개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려니까 앞에 거는 그냥 하나씩 집어넣는 건데 저는 18개라서 좀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덤파이도 쓰고 OS도 쓰고 해서 OS에서 리스트 dir 해서 실제 그 위 디렉토리에 있는 요 디렉토리는 요 디렉토리 우리 딥러닝 서버에 있는 디렉토리예요. 거기다 올려놨어요. 아까 그 숫자를. 그리고 dir 하니까 dir로 파일명이 쭉 나오죠. 그거를 이미지 리스트라고 하는 것에 넣어서 그걸 소트를 했습니다. 이걸 해보니까 숫자가 뒤죽박죽 돼서 실제 리스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돌려봤는데 예측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레이블이 잘못되어 있어서. 저는 순서대로 11, 22, 33, 44 해가지고 9까지 했는데 이미지 리스트에는 순서가 뒤죽박죽 돼서 들어가니까 사실은 잘못된 글자가 레이블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소트라고 하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넘파이를 썼네요. 네. 그리고 소스 이미지 픽스는 여기는 없었네. 여기는 없었네요. 네. 요거는 배열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개의 거를 다 넣어놓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미지, 소스 이미지 리스트 여기 거, 그 파일,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 파일명들에서 파일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파일명이 존재하는 만큼 돌릴 건데 이미지를 오픈했어요. 소스 이미지는 요거죠. 네, 요 파일명을 스트링으로 해서 집어넣었어요. 예. 어차피 스트링일 것 같은데. 스트링으로 해서 이미지라고 하는 여기 필이라고 하는 패키지
있는 거 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가이드에 나온 거예요. 필해서 이미지에 오픈 쓰고 리사이즈만 쓰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이브 할 거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거기 위에서 참조할 거는 요 오픈하고 어디 갔습니까? 리사이즈 여기 리사이즈 요게 다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이미지에 이미지 오픈했고 그다음에 리사이즈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리사이즈드 이미지에 제가 읽으려고 했던 파일이 읽어졌어요. 읽어져서 리사이즈가 됐어요.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져 가지고 실제 찍어봤는데 크기는 이렇게 컸지만 리사이즈 된 거는 요만하게 조그맣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밑에를 진행해 봤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저의 예상과 다르게 찍어보니까 까맣게 나와서 반전을 시켰습니다. 요거는 위에는 없지만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반전시키는 때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미지에서 컨버트 하면 된다. L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예요? 빨간 게 뭐야? 누가 썼지? 귀신이 썼나? 이거 뭐지? 뭐지? 빨간 거? 아니에요? 뭐지? 지워지진 않나요? 안 지워지네요. 갑자기 생겼어. 펜으로 쓰는 게 있나? 계속 해볼게요. 반전 처리가 여기네요. 인버트. 여기는 그레이 스케일로 조정한 거였네요. 그레이 스케일 조정. 여기 써놨네. 왜냐면 소스 이미지 제가 썼던 거는 요거 흑백으로 보이지만 실제 카메라는 컬러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RGB 값 3개의 배열로 돼 있어요. 걔를 그래서는 그레이 스케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인버트 반전을 해주니까 이제 하얀 바탕이 만들어졌어요. 이거 뭐 필수는 아니지만 위에 있는 것만 하면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제가 추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리사이즈드 이미지를 그 이미지 MP라고 하는 것에 그 어레이로 만들었어요. uint8 uint8이라고 한 거 기억나세요? 저 위에서 처음에 여기 라벨이나 여기 트레인 이미지 이게 다 uint8로 돼 있어요. unsigned integer 8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태로 똑같이 만들려고 얘를 여기서 읽었던 리스트를 어레이로 만들어주고 ND 어레이로 만들어주고 그 형태를 uint8로 변환해서 255로 나눠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은 거를 어펜드 시켰어요. 이미지 픽스라고 하는 리스트에다 어펜드를 시켰어요. 요게 여기 있죠. 이건 순전히 여러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쓴 트릭이에요. 하나만 처리했으면 이런 코드는 필요 없죠. 그냥 위에 있는 이 코드 가지고 썼으면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여러 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여기까지는 그 위에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제가 조금 모디파이를 해서 제가 원하는 디렉토리 찾아가게끔 해서 파일을 읽어서 뭐 해주는 정도만 수정한 다음에 쓴 거예요. 실행을 시켰고 한번 찍어보자. 이거는 눈으로 확인해야 실수가 없으니까. 일단 여기 소스 이미지 픽스라고 하는 놈을 한번 찍어봤어요. 소스 이미지 픽스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폼은 돌리는 거죠. 소스 이미지를 뽑아서 PLT 이거는 맵플로립 위에다 했을 거예요. 위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안 썼는데 맵플로립을 임포트 시켰던 그 맵플로립의 IMShow 이미지 쇼우죠. 이미지 쇼우를 해서 소스 이미지를 여기 거를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뭐 바이너리 이런 C 맵을 통해서 해주고 보여줘라. 이미지 쇼우라고 한 거는 이미지로 보여주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 보여주는 건 이 액션이 하는 거예요. 이 액션을 딱 통하면 이렇게 밑에처럼 그림이 나오는데 제 포문을 돌렸으니까 18개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잘 익혔죠. 제가 이 과정에서 이게 반전이 됐다는 걸 확인했었어요. 여기가 까만색이 되고 여기가 안에가 하얀색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그레이로 조정하고 반전 처리까지 뭐 똑같이 검색해서 집어넣었던 겁니다. 한 방에 여기까지 나왔으면은 그런 과정 필요 없어도 돼요. 아, 이거 어떻게 없애지? 네. 하면 이건가 봐. 제가 이걸 잘못 눌렀나 봐. 이거 주석 작성 지우기 모든 들여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 3, 4 해가지고 이게 총 18개가 찍혔어요. 9까지. 그리고 그 테스트 이미지 형태대로 변환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테스트 이미지 형태대로 변환되는지. 왜냐면 그 트레이는 이미 네트워크에 대해서 들어갔고, 전 지금 테스트 이미지 10,000개짜리를 제가 갖고 있는 18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서 이거는 위에 있었던 코드예요. 로드 했을 때 테스트 이미지와 테스트 레이블을 갖고 왔었잖아요. 테스트 이미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그럼 저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여기 얘가 쉐입이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네. 그거를 통해서 요거를 쉐입을 해봤더니 10,000개 28x28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소스 이미지 픽스라고 하는 걸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똑같이 쉐입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에러가 나요. 이렇게. 왜 에러가 나냐면 아이고, 여기는 실행을 안 해서 그런데, 이거는 위에서 실행을 안 해서 그런데 여기까지 실행해 볼까요? 어차피 에러 나는 곳에서 멈추니까 셀 all run all 하면 위에서부터 실행해서 내려옵니다. 7, 8, 9, 10, 11, 12, 13, 14, 15, 16까지 했고, 17, 18, 그리고 19까지 했고, 20도 했고, 여기서 이쯤에 에러 났어요. 이렇게 에러 난다 보면 리스트에는 쉐입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리스트고 얘는 numpy ND 어레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안 거예요. 저는 똑같이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 다음 단계 요거 numpy에서 갖고 와서 ND 어레이로 만들어주는 요거 어레이를 써서 여기 이미지 픽스를 소스 이미지 어레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행해보죠. 그리고 그 다음 걸 해보면 이제 이 형태대로 만들어졌어요. 10,000개 784. 여긴 또 784네. 784군요. 뒤쪽에서 얘를 바꿔치기 해서 그래요. 얘가 원래는 요거는 이미지니까 10,000개 28x28, 28,28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28,28로 이렇게 만들었고, 진짜 얘를 막아서 그렇고, 얘를 제 말씀을 엄밀히 드실 수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해본 다음에 얘를 하면 이렇게 생겼죠? 28x28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써먹을 수 있겠죠, 이제? 이제 이미지 만들어졌고 레이블 만들어야 돼요. ND 어레이에는 뭐 판다스랑 같이 뭐 타이틀, 컬럼명 이런 게 없어서 레이블을 따로 만들어주거든요. 레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또 테스트 레이블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테스트 레이블의 쉐입도 한번 본 거예요. 10,000개네요. 그죠? 테스트 레이블 10,000개고 걔 0번째 걸 한번 찍어보니까 7을 나타내네요. 7. 테스트 레이블은 7. 근데 아까 그 위에서 설명드릴 때 이 부분 트레인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을 투 카테고리칼 했었죠. 투 카테고리칼 하면 워낙 인코딩이 된다고 그랬죠. 7이라고 하는 값을 10개의 그 배열로 만드는데 10개의 값을 가진 배열로 만드는데 거기에 8번째 1로 되어 있는 것을 만드는 게 투 카테고리칼 함수였어요.
요거를 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찍어봐도 되죠. 이 테스트 레이블스의 0번째 보면 잠깐만. 다시 하고 이거 보면 이렇게 되죠. 뒤에 또 바꿔서 얘기해. 아까 7로 돼 있던 게 0, 1, 2, 3, 4, 5, 6, 7 여덟 번째 자리에 1점으로 돼 있어요. 그죠? 타입은 플롯 32. 이런 형식으로 제 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가면 요게 그렇게 만든 거예요. 다시 테스트 레이블이 바뀌었으니까 형태가 이거 다시 해야겠고. 네. 그래서 테스트 레이블스 0번째를 보면 이렇게 7로 나오니까 이 7로 나온 것을 원하는 인코딩을 하고 나면 바뀐다고 그랬죠? 다시 해줘야겠네. 바보 같아. 그렇죠. 요거 해주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 값이 들어갈 거고 네트워크에. 그래서 요거를 찍어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이렇게 생긴 것을 이미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0이고 두 번째가 1이고 세 번째가 2고 3, 4, 5, 6, 7, 8, 9의 자리예요. 원하는 인코딩을 한 그거를 18개니까 하나, 둘, 셋, 넷 해서 18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일 앞에 거는 원래 이렇게 만들었다가 지금 플로트 32가 돼야 돼서 하나만 이렇게 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플로트 32가 돼요. 이렇게 저는 에즈 타입을 안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아예 선언할 때부터 이 바꿔놨어요. 밑에서 바꾸나? 타입 바꾸나? 타입 바꾸는구나. 얘가 ND 어레이가 아니고 리스트니까 얘만 이렇게 됐겠네. 여기 의미가 없겠네. 네, 실행시켜 놓을게요. 그리고 얘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쉐입은 18, 10개. 아까 10,000개 콤마하고 나왔었죠. 10,000개의 콤마 10이었거든요. 네, 저는 지금 18개를 만들었어요. 18개의 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18개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테스트해보자는 네트워크에 이벨루에이트를 썼던 거잖아요. 저도 똑같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해보면 지금 네트워크는 그대로 앞에서 했던 거고 트레인 이미지를 넣었던 것을 저는 소스 이미지 어레이 제가 만든 걸 넣었고요. 소스 이미지에 레이블을 넣었어요. 이거 실행을 딱 시키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 이 아마 다른 분도 똑같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제일 밑에 가면 나와요. 밑에 가면 여기 보면 28,28로 돼 있다. 나는 784를 원하는데 너는 28/28로 집어넣었다. 지금 그 모양을 좀 바꿔줘서 집어넣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에러 난다. 그래서 형태를 바꿔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리쉐입해서 바꿨어요. 오, 잘 바뀌었네요. 28개짜리로 아니 784개짜리로. 그래서 얘를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또 에러나요. 그래서 왜 에러나지? 바꿨는데. 근데 보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눈으로 보여주기만 한 거지 실제로 얘가 바뀐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났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쉐입 해보면 실제로 안 바뀌었어요. 그죠? 784개로 만들 18,784를 원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얘가 이걸 안 해줘서 그렇구나. 여기 이렇게 써주면 리쉐입한 28 곱하기 28짜리를 바꿔서 이게 784죠. 리쉐입한 결과를 다시 소스 이미지 어레이에 다 집어넣고 뒤에서는 그걸 쓰겠다라고 했으면 문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안 하고 뒤쪽에서 직접 그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같은 이름이 모양이 자꾸 바뀌니까 뒤쪽에서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임시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코드로 직접 집어넣는다. 임시적이 아닌 거는 타입은 그냥 바꿔준다. 이미지 어레이에 있는 각 값은 요 0점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는 S타입 플롯 32로 다 바꿔줘서 이거는 아까
테스트 이미지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맞춰준 거예요. 그걸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찍어봤어요. 이거 실행시켜보고, 이거 실행시켜보면, 예, 이렇게 다 여기는 여기 값이 있네요. 값이 들었고, 오, 잘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할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벨루에이트를 돌려보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이 모델에 제 이미지를 집어넣는데 형태를 리쉐이프해서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소스 이미지 라벨은 이미 만들었던 걸 집어넣어서 얼마나 정확한지 평가할 겁니다. 이거 실행시켜보면 끝났네요. 요거 여기 0.6667 얘가 0.666 이렇게 나온 거죠. 엄청 안 나온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까요? 엄청 많이 틀렸다니. 네,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서 약간 설명 안 드린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쪽 구석에 몰아가지고 쓴 글씨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인식시키려고 해봤을 때는 정확도가 10%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얘 엠리스트가 이런 글씨까지 다 파악은 못하는구나. 전에 누구였죠? 그 코그니트론 할 때는 그 후쿠시마 할아버지가 이거 다 인식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튼 얘 CNN은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얘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 자리에서 숫자가 가운데 위치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28 x 28은 아니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그 과정 보여드렸던 과정을 쭉 태웠습니다. 여러분도 그림 파일 준비하실 때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도 67%밖에 안 나왔네요. 틀린 케이스를 찍어보기, 다음 숙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아무튼 제 그림, 제 숫자를 네트워크를 돌려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따라오시면 된 거죠. 이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많죠. 내 파일을 올리는 것도 직접 해봤고, 파일 사이즈를 자르는 것도 해봤어요. 리사이즈 해봤죠. 리사이즈 하면서 필 패키지도 써봤죠. 그리고 뭐 전환, 반전을 만들면서 필에 있는 이미지 OPS라고 하는 모듈도 써봤어요. 여러 가지 써봤고, 그리고 실제 네트워크에 집어넣기 위한 형태가 28 곱하기 28인지 28,28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인식하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오셨으면 인풋을 저렇게 잘 정제해서 맞는 형태로 집어넣어야 이게 학습이 되는구나, 이거를 아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틀린 케이스 몇 개 찍어보기예요. 틀린 케이스 몇 개. 아무튼 정확도가 66%니까 정확도가 66%니까 틀린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절반 조금 안 되게 틀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어떤 게 틀렸는지를 찍어보겠습니다. 얘를 쉐입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얘를 바꾸지 않았었죠, 그죠? 얘를 이렇게 생긴 애는 실제로 이 맵플로립에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까 네트워크에 집어넣을 때는 18,784로 집어넣었어야 되고, 원래 이미지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28,28이어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튼 얘를 아까 형 변화를 안 시켰던 겁니다. 형이래. 쉐입을 바꾸지 않았어요. 첫 번째 거, 0번째 거를 한번 찍어 볼게요. 뭐가 나오나? 1이 나왔어요. 제가 첫 번째 썼던 거 요거죠, 요거. 0번째 거 1이 나왔어요. 얘를 실제로 0번째 거를 리쉐입 이렇게 해서 프레딕트를 해보자. 아까는 프레딕트가 없었죠. 위에서 안 나왔어요. 쭉 올라가 보면 여기서부터가 모델 만드는 거였는데 위에 이벨루에이트를 했어요. 프레딕트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프레딕트를 한 결과 가지고 이벨루에이트 하는 거니까 프레딕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써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고 틀린 케이스 찾기 위해서 프레딕트를 해봅니다. 프레딕트 어떻게 있는지를 아냐면 여기 점하고 탭을 누르면 네트워크 점하고 탭을 누르면 거기에 쭉 나와요. 그 중에 지금 예측을 해야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여기 물음표하고서 컨트롤 엔터를 치면 요 네트워크 이거 실행된 거예요. 물음표는 도움말이니까 네트워크 점 프레딕트는 x 뭐 값을 받고 배치 사이즈도 정의할 수 있고 버버스, 스텝, 콜백, 맥스 큐 사이즈, 워커, 유즈, 멀티프로세싱 모르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숫자가 들어있는 거는 디폴트 값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x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x만 넣으면 되니까 소스 이미지에 있는 것을 이미 이렇게 집어넣으면 프레딕션 결과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알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었어요. 0번째니까 지금 숫자 1이었어요. 1을 잘 예측했는지를 보는 거죠. 돌려봤어요. 프레딕션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숫자가 잔뜩 나왔어요. 잔뜩 나왔는데 요거는 첫 번째 값의 확률이 3.7%, 두 번째는 20.2%, 그 다음 거는 3.7%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의 위치 하면은 그 숫자가 나오는 거죠. 얘를 그래서 아규먼트 맥스 하면 그것의 제일 맥스를 갖고 있는 인덱스를 리턴을 해줘요. 얘를 찍어보면 4가 나왔어요. 4가 제일 높았나 보네. 36이 나왔군요. 네. 20%고 36.7%. 그걸 4로 인식했네요. 4로 인식했네. 잘못됐구나. 이제 알았죠. 예. 이제 다 찍어보기 위해서 여기 해봤어요. 소스 이미지 어레이가 지금 18개가 있어요. 18개 중에 포문을 돌려가면서 프레딕트를 해볼 거예요. 똑같이 위에 코드 그대로 써서 똑같이 해보면 프레딕션이 들어가고 거기에 아규먼트 맥스가 나올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8개를 출력해 볼게요. 얘는 4로 인식했고 얘도 4로 인식했네요. 얘는 2로 인식했고 얘는 2로 인식했고 3 잘했고 9 얘는 9로 인식했고 4 이런 식으로 틀린 것들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지우지? 셀 에디트 뷰 셀 아웃풋 클리어. 요거 해서 지금 제가 예측한 거랑 제 그림이랑 얼마나 예측을 못했는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틀린 것만 찍어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겼고 지금 하나만 했기 때문에 28/28이었어요. 얘를 집어넣을 때 18개짜리 다 집어넣으면 여기 명문이니까 다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프레딕트를 하고 여기 들어가겠죠. 거기에 있는 아규먼트 맥스 위치를 다 찾아서 레이블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테스트 레이블은 원래 있었던 거, 원래 이건 예측한 결과고 이거 예측한 결과고 얘는 소스 이미지 레벨 제가 적용해준 정답이죠. 정답은 테스트 라벨에 넣었어요. 그리고 찍어봤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네, 이거 두 개 다 틀렸죠. 첫 번째, 두 번째 1로 나온 건 다 틀렸고 2는 맞았고 3은 하나 틀렸고 4 맞았고 5 맞았고 6도 틀렸네요. 하나 7 맞았고 이렇게 지금 여기는 정답지고요. 요거는 프레딕티드 리졸트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요런 애들만 출력하게끔 하면 틀린 거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롱 리졸트라고 하는 리스트를 하나 선언하고 레인지를 돌릴 건데 테스트 라벨에 있는 길이만큼 요 길이만큼 돌릴 거예요. 돌리면서 요거랑 같지 않은 거만 어펜드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어펜드 시켜서 걔를 출력해 볼 거예요. 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0번째 거, 첫 번째 거, 0번째 거, 첫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10번째 거 이렇게 나옵니다. 걔네를 그림으로 찍어 볼 거예요. 그림으로 찍기 위해서
여기 mnist predict failed라고 하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다 검색으로 나와요. 검색하니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요거 핑크윙크 요거 제가 봤었네요. 요거 클릭해 보면 뭐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는데 그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흐름을 따라오시면서 코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뭐 다 가져다 쓰면은 처음부터 가져다 쓰면 좋았겠지만 저는 안 받고 뒤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좋아서 요거를 요 코드를 참조해서 집어넣습니다. count 제로, n rows, row 컬럼, 그러니까 row 컬럼이죠. 컬럼과 로우 요거를 4개씩 4줄로 보여주게끔 하는 거고 피겨는 12,8 사이즈로 보여주겠다 라고 맵플로립의 문법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럼 맵플로립의 서플롯이 요 피겨 사이즈가 전체가 플롯이면 그 중에 서플롯은 하나의 그래프 안에 그래프 요거에 대한 것을 먼저 이렇게 선언해 줬고 이미지 쇼하게끔 해주고 거기에 타이틀로 라벨은 뭐였는데 프레딕션은 뭐였다 라고 하는 것을 찍어주려고 이렇게 코드가 됐어요. 요거는 여기 있는 거를 참조해서 이렇게 코딩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카운트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찍다 보면은 4개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씩 이렇게 줄로 나눠져서 찍혀질 거예요.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쁘게 됐죠? 라벨은 1이었는데 프레딕션은 4였다. 1이었는데 4였다. 3이었는데 9로 판단했다. 6이었는데 5로 판단했다. 지금 틀린 것들이 18개 중에 6개가 됐네요. 그래서 66%밖에 안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이게 돌릴 때마다 학습을 할 때 그 달라지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돌렸을 때는 88%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온대요. 네, 여기까지 해서 그 2가지 숙제였죠. 네, 자기 손글씨 숫자 인식하기 하랑 틀린 예측지 출력하기를 지금 해봤습니다. 3.4.6은 직접 해보기인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요거는 일단 클로즈를 하고요. 3.4.6은 여기였어요. 네. 요거에 영어와 분류, 이심 분류 예제 쭉 했다고 보고 여기 보면 뭐 여기 똑같이 IMDb 로드 데이터 해서 같이 가져오고 IMDb예요. 그러니까 mnist가 아니고 갖고 와서 그다음에 트레인 데이터 이렇게 생겼다는 거 봤고 트레인 레이블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봤고 1이면은 긍정일 거예요. 자주 등장하는 10,000개 단위로 제한했고 리뷰 하나를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샘플도 해봤고 이렇게 데이터 준비를 했어요. 넘파이로 해서 벡터라이즈 시퀀스 이게 벡터라이즈 시퀀스면 뭐 여기 설명 나온 것처럼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지금 써먹을 어떤 신경망 모델 밑에 보면 얘도 똑같이 컴파일 했고 핏을 하겠네요. 예, 핏을 할 텐데 요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 여기는 거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줬네요. 크기가 이렇게 요건 그냥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벡터라이즈 시퀀스를 만들어서 트레이에다 넣고 텍스트에 넣고 이렇게 생긴 거 확인하고 아까 과정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형태를 이렇게 잘 들어가게끔 정해진 형태로 만들어주고 신경망 모델도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는 임의로 정한 거예요. 정답은 아니고 인풋이 있고 댄스층을 하나, 2개를 집어넣고 마지막 거는 이제 합치는 거니까 빼고 요 16개의 유닛을 가진 2개 층을 넣었어요. 시퀀셜하게 이렇게 수행되는 아웃풋을 판단하는 거. 이건 아웃풋 만들기 위해서 1로 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 층이라고 안 하죠. 이게 지금 은닉층입니다. 그 구현을 이렇게
16개, 16개, 마지막 거 이렇게 해서 판단했고 컴파일 시켰고, 요번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였네. 아까는 카테고리칼 크로스 엔트로피였는데 RMS 프로브를 썼고, 요거는 오늘 배울 것 같아요. 텐서플로우에 컴파일, 또 컴파일을 시켜. 뭐 다르나? 약간 옵티마이저를 좀 더 줬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거고, 다른 예제도 또 있나 봐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결국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 가지고서 학습을 시켰어요. 모델 피트해서 학습을 쭉 시켰어요. 제가 돌려봤어요. 진짜 빠르게 나왔죠. F코마도 2초 걸리지 않습니다. 전체 이걸로 20초 걸리는데 우리는 20초도 안 걸려요. 서버가 좋아서. 아무튼 핏을해서 나왔던 히스토리를 놓고 키 하니까 로스, 액큐러시, 요거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돌렸나 봐요. 아무튼 그거 가지고 플롯을 찍어 보니까 요런 식의 지금 트레이닝 로스 트레이닝을 많이 할수록 로스 펑션의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밸리데이션 로스는 이렇게 나오고, 트레이닝 많이 할수록 더 안 좋네요. 그죠?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그거 앞서 보여준 거죠. 요런 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쭉 돌려서 나온 결과가 29%의 손실, 88%의 정확도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87이어야 되는데 88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나왔고, 그거 가지고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말고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하기 해봤더니 아무튼 이거 돌려보면 나오겠죠. 새로운 데이터 예측하기구나. 이거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숙제는 추가 실험이었죠. 4분 남았어요. 추가 실험이었죠. 숙제가 이거였어요. 2개의 은닉증을 사용했는데 위에서 1개 또는 3개의 은닉증을 사용하고 검증과 테스트 정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이냐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층을 1개나 3개로 바꿔보라,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라, 이런 숙제였어요. 1개 은닉증은 아까 요거 2줄이었잖아요. 마지막 거는 안 친다고 그랬어요. 얘는 그 결과를 합쳐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1개만 넣어봤어요. 그래서 실행을 똑같이 컴파일 시키고 핏을 돌려봤어요. 이밸류에이션 해봤더니 88%가 나왔어요. 아까 88%였죠. 8818, 88%였는데 지금은 8884. 좀 더 나아졌는데, 그러면 나아졌으니까 하나만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 썼더니 이 정도 나오고요. 3개 써보는 거, 3개 써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3줄 썼죠. 여기에 인풋 쉐이프 이거 안 쓴 거는 얘가 알아서 다 해주기 때문에 여기 다 이거 쓴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얘네들 해서 똑같이 컴파일 돌리고 핏을 했더니 이번에는 8844. 더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층이 많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높아지거나 획기적으로 낮아지거나 이렇지 않다. 하지만 은닉층은 우리가 몇 개씩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숙제는 유닛을 32개나 64개 유닛 등 추가하거나 줄여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은 16개 유닛으로 했는데 저거를 32개로 바꿔봤어요. 또 다른 건 다 똑같이 하고 돌려봤더니 8818이 나왔어요. 64개로 바꾸고 돌려봤어요. 64개. 8763. 더 떨어졌네요. 그죠? 얘도 이 유닛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림에서는 이렇게 이 은닉층의 노드들을 말하잖아요. 그것도 유닛이라고 하는데, 그 유닛을 64개로 바꿨다, 32개로 바꿨다. 결국은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들은 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값이에요. 그거 가지고 트레인을 계속 시켜서 모델을 최적화시키고, 그래가지고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정확도가 얼마인지 요거를 찾는 과정, 요거를 지금 아마 실습을 해보라고 숙제를 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 숙제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대신에 MSE 손실함수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요 자리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있었는데 저는 MSE로 바꿨어요. 요거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게 돌려봤어요. 87점 이렇게 나왔네요. 또 다르지 않죠? 렐루 대신 탄젠트,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써봐라. 여기 어디 있으면 여기에 원래 렐루를 썼었는데
요거로 바꿔봤어요. 바꿔도 똑같이 872.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면 지금 바꿔봐라 했던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뭐 혹은 유니트, 혹은 댄스의 개수, 애드했던 층의 개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학습의 방법을 바꿔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한 것을 한번 실험해 보라고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2시가 됐네요. 예. 공유를 끊어야죠.